예,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6월 16일 목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BTS가 활동 중단, 잠정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간밤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서해 피살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초점을 세 가지로 주제를 잡아놓고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죠?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했는데 0.75%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예, 그거 하고 그다음 이제 하나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추락했다는 이야기. 자, 그다음에 BTS 관련 한국의 한류를 하나의 예를 갖고 우리 사회가 사안별로 대처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백운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법부가 기준이 오락가락합니다. 참 이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야기는 이 영장 전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블랙리스트 이게 뭐 크게 문제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구속영장은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청구할 때도 기준이 있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양형 기준처럼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그 범위 내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라는 것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기준도 원칙도 없이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환경부 블랙리스트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 유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차이가 없어요. 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면에서 범정부적으로 전 부처에서 행해진 거잖아요. 지금 수사를 전 부처로 확대하고 있는 셈인데 털고 넘어가야죠. 이런 만행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 장관급은 정무직이잖아요. 지금 장관급인 전현희 인권위원장, 그다음에 저기 이 방통위 한상혁이 이런 장관급도 지금 안 나오고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 행태는 또 뭐냐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구속영장 기각이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 화물연대 쪽도 오늘 좀 봐야 돼요. 이 법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참패입니다, 여러분. 예, 어제 제가 이 협상에 들어간 정도에서 갑작스럽게 긴급 속보 형식으로 타결됐다라고 떠서 이불 대기가 좀 그래서 뭐 당면한 지금 뭐 경제 파고 등등 해서 또 정부의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니까 뭐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도 빨리빨리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형태로 했다 그런 정도로만 뭐 그야말로 천평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거 백기투항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어제 언급했습니다만 이거 완전 참패입니다. 어제도 제가 다룬 내용 보시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이 지금까지 전부 말뿐이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고 계획성, 준비성이 전혀 없는 이전 정권들이 하던 거와 별반 다를 거 없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날림으로 그게 뭐 소통 이전과 좀 달라지는 쇼맨십으로 그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깊이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말보이다 말보이다. 뭐 진짜 될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 무슨 법과 원칙이요? 어떤 법과 원칙이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간단하게 보서는 안 돼요. 화물연대라는 이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화물연대 물론 뭐 그 그룹들의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 민주노총이라는 거 우리 사회에 아,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민주노총이라는 큰 틀의 그림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그림까지 봐야 된다고요. 첫 선봉장으로 나선 게 어떤 의미에서 화물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패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법과 원칙이 뭐예요? 무슨 원칙이요? 이전 정권들이 하던 거하고 다른 게 뭐 있나요? 화물연대하고의 관계에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건 구실이고요. 제가 오죽하면 어제 그냥 간단히 언급하면서도 전 국민 기본소득 해라 차라리.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요. 이 문제 많죠. 백운규 구속영장은 사법부의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들어선 소위 사법부의 이 사법농단, 신사법농단이죠. 신적폐, 사법부 신적폐, 김명수 사법부. 이게 완전 정치 재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법부가 정치화되어 가지고 이게 뭐든 간에 행정이든 사법이든 일정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 원님 재판이야. 원님 재판이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끝이야.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영장 관련요. 오늘 좀 뭐 진짜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이게 자이언트 스텝 등등 이야기인데 일단 뭐 이야기 나온 대로 흐름을 따라가죠. 이 구속 지침이 있습니다.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이라고 대검 예규로 지침이 있어요. 이게 대검찰청 예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 구성 항목 기술된 형식을 보면요. 여러 법률안 못지 않습니다. 시행령보다가 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조문 한 30여 개 조문인데요. 본문이 34조인가요? 부칙이 달려 있는데 대검 예규로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요.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이라고 대검찰청 예규가 있어요. 예규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이죠. 일종의. 개략적인 구조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부터 해서요. 2장 일반적 기준. 예, 꽤 깁니다. 이 구속 기준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장 범죄 유형별 기준. 거기에 다시 총칙 1절, 2절, 일반 형사사범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어, 대검찰청 사이트에 가면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가면. 일장 총칙의 목적만 잠깐 한번 보고 볼까요? 이 지침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의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항, 1조 1항, 2항은 형사소송법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유와 기준에 따라 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1조예요. 2조, 불구속 수사의 원칙.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과 임의 수사의 원칙에 따라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2조가 되어 있어요. 3조, 비례성의 원칙. 구속 수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과잉 금지 원칙.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과해요. 특히 행정법 관련은 너무 과해요. 이게 전부 다 대법원이나 헌재에 가면은 전부 다 형사범으로 다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비례성의 원칙이. 구속 수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구속 수사는 사안의 내용과 예상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항 수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 4항 구속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예,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1, 2, 3조의 내용이에요. 목적, 불구속 수사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이 기준을 정한 목적이죠.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일선 검사들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집행을 하고 또 집행을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장에 가면 일반적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 범죄 혐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유죄 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를 말한다. 5조 주거 부정,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라고 하면 당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를 말한다. 이래서 이제 주거 부정, 범죄 혐의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조에 가게 되면 조금 듬성듬성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뭐 꼼꼼히 보려면 꽤 기니까요. 예. 범죄의 중대성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일선 실무에서는. 예. 구속영장 청구할지만 범죄 중대성이죠. 백운규의 지금 이제 탈원전 관련 그다음에 그런 어떤 소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말 듣지 않을 사람 쳐내기 하는 블랙리스트요. 이게 범죄의 중대성에 면에서는 굉장히 중대하죠. 국기문란 사범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후속수사 기준 대검 예규에서 정한 바 이게 형사소송에 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범죄 혐의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거죠. 주거 부정 이거는 뭐 주거는 그렇죠? 도망 염려 없다. 뭐 그냥 편하게 우리가 많이 듣던 걸 하게 되면 그 다음에 6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죠. 서로 입 맞출 수 있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뭐 사법부는 없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영장 전담부에서는 지금 없다고 보는 건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일단 검찰 쪽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건데 지금 뭔가 수사를 더 해야 되니까 지금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청구를 했는데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라고 칩시다. 각 사법기관의 판단이라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7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뭐 도망할 염려야 없겠죠. 가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자, 요게 2장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예규예요. 아무렇게나 구속 그냥 검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소하고 안 하고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뭐 이런 이야기합니다. 검사 기소권 중에서도 그런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라고 이게 기준이 있다고요. 다 그렇게 마구잡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수사에 일정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뭐 재청구를 할지 그대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지 봐야 되겠죠. 이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검수완박 뭐 이래서 4개월 내 수사 뭐 이런 기간 동안에 이게 시간에 쫓기게 돼 있어요. 수사 협조 안 하고 계속해서 뭐 소환 불응하고 차일피일 이렇게 뭉개기 시작하면 그런 거죠. 지금 한 달이 갔잖아요. 윤석열 정부 검수완박되고 한 달이 갔잖아요. 석 달 남았어요. 지금 처리해야 될 사건이 산적해요. 지금 대장동도 보게 되면 그렇죠. 그 문서 담당자들이 문서를 폐기하면은 이게 진짜 큰 범죄가 되니까 폐기하지는 못하고 전부 다 개인 비밀번호 채우고 사직서 쓰고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문서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 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비번을 알아내든지 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지체한다라는 거죠. 이거 열어 가지고 언제 수사할 거냐는 거죠. 이전에 압수수색 할 때도 그런 문서를 제대로 압수수색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여러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수수색했다고 요란을 떨죠. 미리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대충 보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이거 자 일단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자, 이 블랙리스트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강서구청장 이번에 당선됐죠. 그 전통적으로 그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구청장이 바뀌었어요, 그죠? 김태우 전 중앙지검 수사관이었죠.
그 조국 이쪽에 있던 감찰반으로 있었던 김태우 수사관 이제 강서구청장 당선됐습니다. 당선되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무상 기밀 누설로 징역형이 구형이 됐어요. 1심에서도 징역형이에요. 징역형이 나오면 금고 이상인가요? 그 형이 나오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2심도 지금 그렇게 구형이 되어 있어요. 결심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공익제보로 인정이 안 된다. 이 문재인 정부의 논리잖아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지금 공익제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법부 이렇습니다. 예. 자,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는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짜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화물연대 이야기 좀 하고 갈까요? 이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이 뭐냐 하는 거죠. 법과 원칙. 예, 참패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예, 민노총 관련 범정부적 투쟁은 완전히 백기투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용상으로 조금씩 우리가 좀 볼까요? 네? 고작 8일 만이에요. 정부가 어떤 대응 수단도 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뭐 지하철 버스 노조, 서울시 지하철 버스 노조 파업만 하더라도 비상 운송 수단 뭐 등등 하잖아요. 국토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 그냥 화물연대 쪽하고 협상이나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액션도 없었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일주일 만에 투항한 겁니다. 8일 만에. 예.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품을 물고 외치던 시장경제 법치 어디 갔나요?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에 맞나요? 네? 이게 올 연말로 소위 말해서 일몰제, 정책 일몰제에 몰려있는 이거 이제 연장 시행하기로 해버린 거잖아요. 기존에는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이 분야에만 적용이 됐었죠. 네. 뭐 저쪽에서 주장하는 연구한데 연장이었다. 뭐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네. 그리고 업종 확대, 직역 확대에 동의했잖아요. 네, 이게 화물연대 세를 불리는데 동의한 거죠. 항복한 거죠. 그죠? 화물연대는 이게 빌미가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이게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이니까 다른 직역으로도 확대하겠다. 자기네들 이 조직 입장에서는 세를 불릴 수 있는 그렇죠? 영역 확대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얻은 거죠. 밀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전 국민 기본소득을 해라 차라리. 그것도 못알아가지고 보조금도 주겠대요. 유가상승 빌미로. 네. 운송료 합리화 방안도 지원하겠대요. 아, 이런 어떤 직접 지원. 그 다음에 또 뭐죠? 화주들을 압박하는 데도 같이 하겠대요. 그런 뉘앙스잖아요. 윤석열 정부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 있어요? 이게 시장경제의 원칙인가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법과 원칙요? 뭡니까?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서 일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나마 그래도 뭐 경찰이 이전과 태도가 달라졌니 하면서 네? 엄정 대처 이야기하면서 연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체포 연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선처하겠다는 소리가 다름없죠. 이 법과 원칙이 적용되나요? 심지어는 민형사상 책임도 안 묻겠다. 우리 그 보통 합의 썼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한다. 그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이 뭐 면책 약속이나 뭐가 따르나요, 여러분? 네? 법치 원칙이 지켜졌나요? 시장 경제 원칙이 지켜졌나요? 자기 원칙 다 허물고 완전 백기투항이죠. 참패죠.
화물연대 하나의 참패입니다. 지금 줄줄이 있습니다. 네, 병원 노련, 금속 노련 뭐 줄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자기 원칙을 이미 기준을 놓아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전 정부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정치적으로 협상하고 밀당하는 거 외에 뭐가 있나요? 네? 지금 이 엄중한 시국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한국 경제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 없고 대책 없는 무기력한 정부,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래놓고 규제 푼다고요? 그 말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규제 풀면 뭐합니까? 다 도루묵인데. 지금 화주들이 또 오히려 정부가 가세해서 압박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리나요? 안전운임이라는 게 이게 시장 원칙에 맞나요? 가격 규제 요소가 있죠. 이게 불가피한 최소한 범위로 줄여야죠. 그리고 자꾸 줄여야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 기능에 맡겨야 되는 게 시장주의 원칙 아닌가요? 이게 안전운임제를 계속 연장하는 게 시장주의. 그리고 영역 직역을 확대하는 게 시장주의 원칙에 충실한 건가요? 거꾸로 하고 있죠, 여러분. 거꾸로 하고 있죠. 자유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계약 당사자 간의 당사자주의죠.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뭐예요? 공정이 뭐예요? 법치가 뭐예요? 윤석열 정부는 어떤 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바이, 야합? 목청 크고 땡깡 부리면 다 된 거? 그런 법치요? 예, 이거 말이죠, 여러분. 예? 우리 사회의 특수고용직, 특고라고 줄여서 하죠. 특수고용직에 대한 통계도 지금 정확치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고요. 소위 말해서 프리랜서 직종 등등 포함해서 전부 이게 특수고용이잖아요. 특수근로 형태라고 이름하는. 한국노총에서, 민노총도 아닙니다.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뭐 조금 이렇게 연구하려고 시도했던 적은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연구된 자료도 없어요. 기본 데이터, 기초 데이터도 없다고요. 근데 그 특수 근로 형태의 한 유형인 지금 현재 이 화물 트럭 이쪽이잖아요. 이 정확한 데이터도 없어요. 원칙도 없어. 기준도 없어. 이렇게 얼버무리 있고 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말뿐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법치, 시장주의, 자유주의. 이거 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화물연대를 봤을 때. 사법부 꼴도 지금 앞서 보게 되면 배공규의 구속영장 기각 이거 도대체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 중대성 중대하죠.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거 하는 소리고.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재판할 필요가 없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재판하는 거지. 그걸 뭘 무슨 영장 기각 사유라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게 지금 3년 차가 돼가잖아요. 3년간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 제대로 된 평가라도 했나요? 분석 평가라도 했나요? 그거 없이 그냥 연장이야. 기준도 없어. 그냥 목청 높이고 차 세워놓고 땡깡 부리면 뭔 데이터가 있나요? 어? 영구적으로 보장해라. 뭐 그런 거밖에 구호밖에 더 있나요? 구호밖에 더 있냐고요. 데이터가 있냐고요. 뭘 가지고 협상하냐고요. 국토부 뭘과 협상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 뭐예요?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지침 원칙이 반영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화물 시멘트 지금 분야가 그죠? 컨테이너 시멘트 분야인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네?
차주들 수익이 말이죠. 지난 2년 동안에 지금 대략 어림추산이지만 110% 차주들 수익이 늘어났어요. 110%가 늘어났다고 차주들. 그러니까 화물 차주들의 수익은 늘어난 반면에 회사 물류비 부담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도 없어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요즘 지금 우리가 물가 그러고 있습니다만 이 시멘트 회사 입장에서는 이 물류비 부담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거예요. 데이터도 없어요. 이런 주먹구구 깜깜이 협상을 해가지고 타결이 됐대. 타결이 됐대. 파업. 뭐요? 무슨 파업요? 네? 파업 종료? 어떤 종료요? 아니, 자, 데이터가 있고 근거가 있고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업 결의하고 파업하면 다 들어줄 거예요? 다 들어줄 거냐고. 지금 이 파업 기간 동안에 된 게 뭐 몇 조 원이니 이야기 나오잖아요. 손실액이. 이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면책해 주겠다는 거. 정부가 물어줄 거예요? 이 전부 국민 부담인데? 이렇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시장주의를 이야기하던 윤석열 정부의 원칙 기준 어디 갔어요? 전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싸구려 정치. 이렇게 이렇게 초전박살된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기대해왔던 또 지지해오고 정권 교체를 염원했던 이 국민들 지금은 지켜보고 있어요. 설마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에이 저 자식들 또 믿을 수가 없어라고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다음 걷잡을 수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한국 경제 우리가 처한 당면 한 어떤 난국도 벼랑 끝이지만 윤석열 정부도 이미 벼랑 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윤석열 정부가 상당 정도의 신뢰를 잃고 있어요. 지방선거 승리했다라고 도치에 빠지지 말아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잘해서 아니죠. 상대가 잘 모여서가 60%가 넘어요. 국민의힘이 잘했다 2%밖에 안 돼. 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시절에 보여준 그 기대감과 그 결기가 막상 정권 담임자로 들어섰을 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다고요. 언론 핑계 대지 말아요. 문재인 정부처럼. 지금 보여준 게 뭐 있나요? 보여준 게 뭐 있나요? 청와대 이전한 거. 그게 빅 이벤트지요. 청와대 이전한 거. 그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 보여준 게 뭐 있나요? 소소한 개인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청와대 참모진 대통령실의 공직 구조 그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내각은 어디 가고 내각은 어디 가고 규방 정치를 해야 되나요? 아무나 갈 수 있지. 그게 단순히 아무나 갔나요? 아무나 가면 그러면 권양숙 여사를 만날 수 있나요? 만나 주나요? 그게 누구나 가는 봉화 마을인가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외에 보여준 게 뭐가 있나요? 말뿐이 전 말뿐이잖아요. 지금. 이게 될 것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물가 전망치, 금리, 경제 변동치도 전망 못하는 한국은행 이런 거를 거느리고 있는 기재부, 예, 국난 이 경제 위기 대처 능력 뭘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금리 당장 다음 달 우리 한국은행 금리 조정은 7월 달에 해요.
이런 비상회의도 안 합니다. 이럴 때. 또 정기적으로 그것만 해요. 꼭딱꼭딱 관료들 0.75% 자이언트 스텝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뭐 화물연대, 백운규 이야기 그 좀 했으니까요. BTS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만 그 뒷부분을 돌리고. 예. 자, 이 금리가 뛰자 차라리 나스닥은 올랐어요. 미국의 증시는 올랐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의미에서 올랐다 오히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불확실성의 지속이. 예, 미국은 지금 인플레가 워낙 심하니까 금리를 확 올려서 바로 내려 누르는 거죠. 예, 0.75% 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대로 결행이 됐습니다. 또 이것도 여기서 그칠 게 아니에요. 예,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한 이야기가 있죠. 다음 달에도 0.75%를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한은 다음 달 금리 결정해요. 얼마 올릴 거예요? 0.75, 0.75, 1.5% 올려야 되는데 1.5%를 기준금리를 단시간 내에 올리면 이게 금융권부터 해서 실물 분야까지 경제 충격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거 예측 정리를 다 하고 있나요? 그냥 머릿속에 이론 말고요. 경제 이론, 그런 경제 이론은 경제학 원론 수준의 경제 이론은 저도 알아요. 저처럼 그쪽에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도 안다고요. 그런 정도의 상식은.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연관 산업 연관 효과에 대한 분석이 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물가도 예측 못 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통계 자체가 다 기준이 누더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세번만큼이나 누더기 되어 있는 게 통계 기준이잖아요, 지금.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민간 기업이 해외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석유, LNG 이런 거 사오잖아요. 가스공사만 하더라도 LNG를 사오는 게 민간 기업보다 2배나 더 호구로 돈 쳐주고 사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바보노릇. 그러니까 공사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업들이. 이거 하나 제대로 감사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도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 지도가 안 되고 있어요. 공기업조차도 행정 지도가 안 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의 자발적 호응을 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될 판에 지금 정부 부처에 지금 보십시오. 강요들 자체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관료만 꽉 들어차 있어. 관료. 관료들 행태 아시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말고요, 관료. 예, 정실주의, 무사한일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보신주의, 이 관료요. 관료만 꽉 들어차 있잖아요. 이 관료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간에서 얼마 사오든 간에 뭐 편하게 사오는 거야.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아니니까. 가스공사가 LNG를 민간 기업보다 2배나 더 비싸게 주고 사왔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실효성이 없어요. 뭐 자기 측근 맨날 따라다니는 똘마이들 하고 밥 먹고 뭐 아침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기자들하고 뭐 맨날 보는 출입 기자들하고 뭐 몇 마디 주고받고 보기에는 시원시원해 보이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쇼일 뿐이에요. 정치적 쇼일 뿐이에요. 정치 기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쇼일 뿐이라고요. 응? 자기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측근들하고 밥 먹는 걸로 쇼를 하는 거라고. 뭐 쓸만한 참모들 오른팔 왼팔이 없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하면 지가 그냥 똑똑하게 하는 거야. 맞다이 치는 거야. 그럼 내한테 물어라. 내한테 물어라. 참모는 다 어디 갔어요? 내각은 다 어디 갔어요? 관계 부처에 가서 물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인 원맨쇼 하는데 지금 국정 운영이 이게 맞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뭐 시원시원해 보이죠? 그게 또 다른
정치 술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내용이 없어. 지금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지금. 시장주의가 되나요? 자유주의가 되나요? 뭐 민주주의 둘째치고요. 법치가 되나요? 뭐 하나 된 게 뭐 있나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경제요? 위원회 꾸리고 팀 꾸리다가 날새.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규제 규제 개혁하겠다고 말만 해.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위원회 꾸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퇴직 완료가 그 태반이라는 거잖아요. 200명 중에 150명이 퇴직 완료라는 거잖아요. 그게 규제 개혁이에요. 전략팀이에요.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예산 들어먹고 세월 보내는 것밖에 없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대책요? 무슨 물가 대책요? 금리 오르는데 가계부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급해가지고 연끌했던 친구들, 2030 연끌했던 친구들 집 팔려고 하는데 집도 팔리지도 않아요. 집값은 자꾸 떨어져요. 매물이 쏟아지니까. 그게 시장 심리 아니에요? 이참에 누가 호구돼가지고 그 팔겠다는 놈대로 돈 쳐준 놈 누구 있어요? 지가 급해서 내놓는데 더 깎아 보는 거지. 그게 시장 심리 아니에요, 그게. 자, 여기에 뭐 적정가의 주택 공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원희룡. 전부 이 작단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 뭐 제주지사 해봤다는 친구도 그 작단이에요, 지금. 지금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종합적인 그림이 없어요. 전부 지대로 지팔 지형 들고 나발 불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경제 전문가예요? 부처별 목소리도 하나 통일이 안 되고 있는데,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난국을 돌파한다고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요?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비아냥대잖아요. 예? 윤석열의 리더십이 무슨 리더십이냐? 회식 리더십이다. 그러잖아요. 회식, 밥 먹는 리더십. 우리 언제 한 밥 먹읍시다. 그리고 밥 먹는 거. 그거 왜 뭐 있냐? 뭐 있냐? 여러분, MB는 그래도 산업 현장에서 뛰어봐서 그런지 잔뼈가 굵어서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요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여러분 통화 스와프도 하고 했어요. 윤석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나요? 자, 이 판국에 이 와중에 또 네, 자이언트 스텝 소식이 들리는 이 와중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사정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후유증이지만 국가 경쟁력이 뭐몇 단계 떨어졌다 이게 중요하고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네, 떨어진 거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허약해졌고 그리고 장기 침체 기미가 확연하고 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예, 연금 재정 건전성조차 사정없이 내꼴받고 있으니까 뭐 계단을 15계단 추락했다 뭐그 이야기를 해요. 예. 이거 연금계 문재인 철저히 외면해 왔죠. 예.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고작 나오는 소리가 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율 낮춰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 예. 고작 이 소리입니다. 참 한가롭기 그지없습니다. 한가롭기 그지없습니다. 예.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 증시 사정없이 내려가죠. 가상화폐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 이야기합니까? 동학개미인지 뭔지 예? 예? 경제 바닥 이야기를 합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 동학개미들이 투자한 게 26조 원이에요. 예.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가기 전에 8%대에 갈 거라는 거예요. 금리 8%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전 고금리라던 시절 때 그 금리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으면 금리가 한 짐이던 그 시절 때 금리예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로 갈 거다라는 게 공통된 전망입니다. 8%면요, 그냥 숨 넘어갑니다. 숨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바닥 밑에 지하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대책이 있나요? 세금도 안 거쳤는데 미리 가불해가 추경해서 썼어요. 자영업자 지원 그러면서 급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금리 이 감당이 되나요? 자본시장 붕괴 감당이 되나요? 그런데 또 사주들 기업가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화물연대에 백기토항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시장주의 원칙이고 나발이가 필요 없어.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거야. 목청 큰 놈들 달래가지고 일단 돌아가게 해놓고 보자는 거지.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꼭 전쟁이 터져야 전시 비상물자를 풀고 움직이고 하고 그러나요? 비상운송수단 체계가 다 있을 거예요. 각 분야별로. 그죠? 운송만 하더라도. 국토부 그거 한번 액션이라도 해봤나요? 응? 경찰을 통해 가지고 엄정 단속 소리만 하고 아무 한 거 없이 일주일 만에 완전 항복한 거 이외에 뭐가 있나요? 자기 원칙 다 내던져 버리는 것밖에 더 있나요? 여기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 경쟁력을 바치고 있는 게 기업 경쟁력이고요. 그 경쟁력을 바치고 있는 게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 든든한 주머니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금리, 결정적으로. 물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시장주의라는 그 확고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거 하나로. 없어져 버렸어요. 기준 없습니다. 뭐 있다라고 자기네들 강변하겠죠. 무슨 기준이 있는데. 국회로 떠넘기는 거? 국회 꼴 지금 보시잖아요. 폭탄 돌리기 한 거 이외에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가지고 구체성 있게 그래도 국민들이 이게 그림이 보이게 국민들 눈에 그렇게 뭐 액션한 게 뭐가 있나요? 말뿐이잖아요. 말뿐이잖아요. 그렇게 구체성 있게 제대로 좀 해줄 거라고 기대할 만한 뭐 근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원칙도 기준도 없는데 상황 따라서 그냥 휘둘리기 급급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고 이전 정치권들이 하던 행태, 이전 정부들이 하던 행태들 그보다 더 못한 그 형태 이상 아무것도 볼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게 또다시 우리 국민들이 되어간다. 집권당은 국민의힘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전부 그 배신자 그룹들이잖아요. 이중 그룹들이잖아요. 요리조리 자기 보신책만 신경 쓰는 분이지 그 정치 철학이 있는 놈이 어디 있어요? 소신 있는 놈이 어디 있어요? 전부 줄서기 하는 놈들이지. 예? 어쩌면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쩌면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 그룹들은 박근혜 때 재미 본 것처럼 윤석열이를 탄핵하는 게 또 다른 목표일 수 있어요. 이게 여당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박근혜는 임기 6개월 남기고 탄핵됐지만 윤석열은 아직 남은 임기가 4년 10개월이 남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진짜 우리 일반 소시민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보시라고. 이준석이는 윤석열이 탄핵이 목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가서 민심을 한번 들어보셔요. 당신들도 알고 있겠지. 근데 하고 있는 짓 한번 보라고.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지. 응? 자, 일단 BTS 쪽 이야기로 정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뭐 BTS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지금 또 뭐 나옵니다. 네. 잠정 중단. 저는 그냥 전략이라고 봐요. 그 BTS 구성원들, 그다음에 그 기획사가 하는 보통 통상의 감각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월드스타로 그렇게 성장해간 그들만의 또 다른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보셨죠? 윤석열 정부 들었을 때 바이든 왔을 때 보셨죠? 네? 엄청난 로비, 그 엄청난 로비입니다, 여러분. 1회 회당 출연료가 얼마예요? 근데 그 유엔 총회 갈 때, 문재인 갈 때 거의 뭐 수행하다시피 하고, 네? 김정숙이 앞에서 재롱 부리듯이 하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 거예요? 그 청와대에서 돈 좋은 놈이 안 좋은 놈이 그도 있었습니다. 뭐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뭐 좋다 그러고 뭐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그 회사 회계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로비죠. 로비죠. 뭔 로비였을까요? 병역 면제 로비를 한 거죠. 윤석열 정부에는 안 했을까요? 했죠. 바이든 앞에 가서 왜 저런 부렸어요? 다 윤석열 정부와 관련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엄청난 로비를 했는데 실패했죠. 병역 면제 못 받았어요. 군에 가야 돼요. 자, 올 연말에 군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자, 우리 이제 군에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봐라는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정치권을 향해서. 보다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우리 계속 군에 가야 되겠어? 이게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될 건데? 야, 손흥민이 훈장 주고 병역 면제해 주는데 공차는 놈은 해주고 노래 부르는 놈은 안 해줄 거야? 마지막 최후 통첩이죠. 마지막 배팅을 치는 거죠. 어차피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로비를 해도 안 되니까 배팅을 쳐먹는 거죠. 저는 그래 봅니다. 자,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군에 가겠죠. 그게 잠정 중단 충격요법이죠. 아미라는 소위 말해서 팬클럽이 나서서 여론을 들끓게 해서라도 우리가 군에 안 갈 수 있게 좀 해줘봐. 표만 사지 말고 뭐 이런 자기 지지 세력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고 그러면 너들 우리 못 봐? 이렇게 경고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메시지가 재밌죠. 예. 이거는 이제 세계 시장을 보고 한 거라고 봐요. K-팝 시스템이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다. 오죽하면 탈진한 BTS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받아줘요. 예. 엄청난 자기 성찰의 그런 어떤 내공이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그룹인 걸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잘 기획된 액션이다라고 봐요. 어차피 군에 가면 각자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BTS는 점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활동해도 이게 전체 총량 파이의 크기로 보게 되면 그룹으로 활동할 때보다가 더 많은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룹이 해체된 게 아니잖아요. 기획사를 옮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그러니까 기획사는 그런 저런 거에 다 그런 저런 걸 다 감안해서 그냥 개별 활동을 겸한다라는 정도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딱 정리해 버리잖아요.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2조 날아가고 있는 거는 금세 또 들어오니까요. 그건 뭐 중요하지 않죠. 지금까지 벌어들인 겁니다. 그 2조 뭐 푼돈이니까. 네. 그런 거 본 거죠. 자기 성찰력이 있는, 그래도 생각 있는 그 아이돌이네?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K-팝 문제는 뭐 다 외국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쥐어짜서 공장,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거. 네. 자기 성숙을 위해서, 사람이 숙성되어야 되기 위해서, 사람의 숙성을 위해서 필요한 휴식이다.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정치권을 향해서 자기 지지 그룹을, 팬클럽을 향해서 경고, 최후 통첩을 한 거죠. 우리 이대로 놔둘 거야? 재미없는데? 그다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양면적 포석을 깐 거죠. 자, 화물연대 파업에 100개 들었는데 BTS 활동 중단에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죠. 네, 국민 여론이 팬클럽에서부터 들끓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거 무결성 문제, 선거 부정 시위가 그렇게 이렇도 조용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예? 뭐 민주노총처럼 저렇게 그룹별로 자기 밥그릇 가지고 목숨을 거는 그룹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의명분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BTS는 패착을 둔 거예요. 마지막 무대에서 사라질 때의 모습은 초라하지 않게 품위 있게 사라질 수는 있겠죠. 자기 성찰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면서. 그렇지만 의도하는 소득은 없을 거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실상이다. 대의명분에는 전부 눈감다. 내 눈앞에 이익에는 죽자 살자 눈을 부릅뜨고 달려드는 게 한국 사회다. 한국 사회의 가치는 사라지고 없다. 대의명분이라는 가치는 사라지고 없다. 네. 정부조차 그러잖아요. 정부가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했던 자유주의, 시장주의, 법치 하루아침에 헌시작처럼 버리잖아요. 8일 만에. 그것도 한 달도 아니야. 8달도 아니야. 뭘 해본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애들이 너들 이래도 가만히 있을래? 불려나간 협상 테이블 몇 번 나간 거. 5차 협상이라고 할까요? 예, 5번 불려나간 것밖에 없어요. 8일. 그것도. 백기투항이에요. 무슨 법치요? 어떤 법치 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떤 법치를 할 거예요? 어떻게 이 공란을 타개할 거예요? 누가? 윤석열 혼자서? 김건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내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못했던 것, 그것만 하는 게 권력 담당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똑똑히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